안녕하세요. 셀트리온 주주연대 전략기획 팀장 위드유입니다. 오늘은 주주님들께 저희 주주연대 활동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주주연대 로드맵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셀트리온 주주연대는요, 주주가치 제고라는 단일 목적만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주주연대는 주주의 이익이 최우선이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회사의 주주가치 제고 활동에는 적극 협력하고요. 주주 환원 정책이 미흡한 활동에 대해서는 저희가 견제를 하며 주주가치를 훼손하는 외부 세력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한다라는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주연대 전략을 수립을 할 때에 저희는 타겟, 페인포인트, 그리고 메시지, 솔루션 이 네 가지를 중점적으로 생각을 했었는데요. 먼저 주주연대의 대상, 당연히 우리 주주님이시죠. 셀트리온 그룹 3사의 주주님이 저희 주주연대 활동의 목적이고 대상이시고요. 그렇다면 저희 대상이신 주주님이 어떠한 페인 포인트를 가지고 계실까, 어떠한 고통점을 가지고 계실까를 저희가 고민을 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돈을 벌기 위해서 셀트리온 그룹의 주식을 샀는데 주가가 올라야 행복하죠. 근데 현실은 주가가 하락해서 너무 힘듭니다. 그렇다면 이분들에게 저희 주주연대는 어떤 활동을 하고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것인가, 주주 상승의 걸림돌이 되는 것들은 제거를 하고요. 주주 상승 모멘텀을 저희가 한번 만들어 보고자 주주연대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메시지를 주주님들께 전달을 했는데, 그러면 이제 주주님들이 다시 한번 물으실 것 같아요. 그럼 너네 주주연대는 어떤 솔루션을 가지고 그 메시지를 이루어낼 것이냐. 저희 주주연대는 집단지성 기반의 주주가치 제고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가 하락을 방어하고 상승을 위한 주주연대 활동을 꾸준히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주연대 스탠스입니다. 주주연대는 첫 번째로 주주님들과는 공감대 형성과 참여, 즉 주주님들의 참여와 지지의 기반으로 활동하는 것이 저희 주주연대입니다. 그래서 주주연대 활동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저희 주주연대 플랫폼이죠. 주가고에서 주주님들의 투표를 통해서 활동을 결정을 하고 그 활동 내역에 대해서는 주가고에 투명하게 주주님들께 활동 진행 내역, 활동 결과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활동에 대해서 주주연대 활동의 일반 활동들이야 저희 주주연대에서 진행을 하겠지만 중요 활동에 대해서는 꼭 주주님들과 함께 집단지성 기반으로 투표를 통해서 결정하도록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두 번째로 주주 알 권리입니다. 저희 주주연대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정보 자료들을 취합하여 주가고 플랫폼에 주가고 앱과 웹이 있습니다. 주가고에 주주님의 알 권리를 제공해 드릴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저희 주주님들께서 주가고에 와서 활동을 하시면서 서로 힘도 되어 주시고요. 또한 알고 계시는 정보에 대해서 공유하면서 지식의 나눔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회사입니다. 회사는 협력과 견제의 스탠스를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주주연대에서 주주가치 제고 활동을 회사에 제안을 하고요. 회사가 주주가치 제고 정책을 펼친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사가 주주가치 제고에 미흡한 정책이 있다면 그 부분은 강력하게 견제하고 시정할 수 있도록 회사 측에 요청하고 활동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외부 환경에 대한 대응인데요. 사실과 다른 악의적인 내용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요. 사실 기반의 우호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주주연대의 목표를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주주연대는 회계감리, 주주총회, 합병, 외부 투자 환경 개선 이 네 가지 꼭지를 가지고 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외부 투자를 유입해서 주가가 전고점 이상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 중에 회계감리 이슈는 이번에 종결이 되었고요. 2022년 정기 주주총회도 완료가 되었죠. 여기에 대한 실적은 잠시 후에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아직 남은 합병과 외부 투자 환경 개선은 실적을 확인한 뒤에 앞으로의 로드맵에 대해서 주주님들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저희 주주연대 성과입니다. 첫 번째로 대언론입니다. 회계감리 이슈 중에 수많은 악의적인 기사들이 나와서 그때마다 주가가 폭락을 했었어요. 이 주가 폭락 때문에 우리 주주님들은 너무 많은 고통을 받았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 주주연대는 언론 기사들을 쭉 분석을 하다가 경향신문의 유이공 기자의 기사였죠. 그것도 새벽 6시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날 시총이 몇 조가 증발을 해버려요. 그 기사들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이거는 너무 심하다, 너무 잘못된 기사다, 그리고 새벽 6시는 너무 악의적이다, 이런 분석들을 했었고요. 그래서 경향신문 유이공 기자에 대한 경향신문 정문 앞에서 항의 집회를 하고요. 그 후에 민형사소송을 진행을 합니다. 아직도 민형사소송은 진행 중에 있고요. 저는 법률 전문가가 아니어서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민사소송보다는 형사소송이 기간이 좀 짧다라고 해요. 그래서 저희 주주연대에서 형사소송은 고발인 조사까지 저희 주주연대 엔돌핀 대표님이 다 마치셨고요. 추후에도 진행사항들에 대해서는 주주연대 유튜브와 주가고 플랫폼을 통해서 주주님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민사소송은 꽤 오랜 시간 동안 진행을 한다라고 하는데 저희 주주연대에서는 끝까지 대응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주주님들께 투명하게 오픈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매일경제 정정보도인데요. 경향신문 유이공 기자하고 항의 집회하고 민형사소송을 진행하는 와중에 매일경제에서도 악의적인 기사가 나왔었죠. 사실과 다른 내용들이 있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주주연대에서는 공문으로 매일경제 보도국장에게 직접 전달을 합니다. 이 부분은 잘못되었으니 정정 보도를 해달라 요청 공문을 보내고요. 매일경제 보도국장이 그 다음 바로 저희 주주연대의 대표님께 전화를 드려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기자가 전화를 드려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정 보도를 하겠다. 그리고 주주연대 입장도 담아서 실어드리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고요. 그 20분 후에 해당 고득한 기자였죠. 고득한 기자님이 저희 주주연대 대표님께 전화를 해서 이 부분은 잘못되어서 정정 보도를 하겠다. 그리고 주주연대 대표님하고 인터뷰를 진행을 했었어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은 타이틀도 변경을 요청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이 안 됐던 거는 저희가 좀 많이 아쉬웠습니다. 세 번째로는 MBC PD수첩의 오너리스크 취재를 차단한 건데요. 이거는 어떤 내용이냐면 MBC PD수첩에서 기업들의 오너리스크가 있는 기업들을 취재를 해서 그걸 특집 기사로 특집으로 보도를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거기에 셀트리온을 포함시켰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주주연대에서는 강력하게 취재를 거부했고요. 저희 셀트리온은 오너리스크가 있는 기업이 아니다. 그래서 그 다른 기업들과 엮어서 주가 하락에 빌미를 제공하지 않기 위해서 셀트리온은 오너리스크가 있는 기업이 아니다라는 걸 명확하게 명시를 했고요. 그래서 저희 주주연대는 취재하지 않겠다. 그리고 저희 주주님들과 취재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차단을 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사실 기반의 우호적인 기사는 홍보와 저희가 좋아요, 댓글도 공감하신다라면 달아달라고 주주님들께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몇 번의 기사가 나왔고요. 최근에는 2대12의 다음 장편에 나올 것 같은데 2대12의 저희 JP모건 항의 집회에 대해서 사실 기반의 아주 정확한 기사가 나왔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주주님들께 가서 읽어보시고 해당 기사에 공감하시면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그리고 댓글도 많이 달아달라고 부탁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해당 기사가 좋아요와 댓글이 10배 이상 증가한 것을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주주연대는 언론의 악의적인 기사가 현저하게 감소하는 이러한 성과를 얻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사진 첫 번째는 유이공 기자 항의 집회 후에 민형사 소송을 진행할 때 소장 접수했던 사진이고요. 그래서 접수증과 그리고 가장 마지막 사진은 매일 경향신문에 유이공 기자에 대한 탄원서를 저희가 제출했던 그 사진입니다. 두 번째 대정부입니다. 경향신문 유이공 기자가 그 정보를 어디서 얻었을까요? 저희는 금융감독원 혹은 금융당국 내부의 직원의 소행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회계감리 관련해서 금융감독원 앞 항의서를 낭독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전달을 했었습니다. 내용은 금융감독원의 내부의 기밀을 유출한 내부정보 유출자를 감사해달라는 요구를 했었고요.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금융감독원에서 할지 안 할지는 제가 알 수 없어서 그거하고 병행해서 금융위원회에 4년 동안 지금 질질 끌고 있는 회계감리에 대해서 빠르게 처리를 해달라 조기 종결 요청서를 전달합니다. 유례 없이 4년 동안 회계감리를 진행한 기업은 셀트리온이 최초였고요. 이런 기업은 향후에도 없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어쨌든 금융위원회에서 회계감리에 대한 이슈가 종결이 되었고요. 거기에 대한 하나의 불확실성이 제거되어서 주가가 올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주가가 많이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주주님들이 너무 고통스러우신 거죠. 저 역시도 많이 힘들고요. 그래서 주주연대는 활동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회계감리 관련해서 금융감독원 내부 정보 유출자를 감사해달라고 금융감독원에 제출을 했으나 반응이 없어서 감사원에 국민감사 청구를 합니다. 국민감사 청구를 하려면 30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저희 주주님들께 호소를 드렸더니 아주 빠른 시일 내에 서명이 저희 주주연대 사무실에 도착을 했었고요. 그래서 감사원에 금융감독당국의 내부 정보 유출자를 감사를 해달라는 국민감사 청구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대정부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를 했었고요. 첫 번째 사진이 감사원에 국민감사 청구를 하러 갔던 사진, 그리고 마지막 사진은 금융감독원 앞에서 항의서를 낭독하고 저희 실크로드 사무국장님이 들고 계신 이 서류를 금융감독원에 전달을 했었습니다. 다음 대금융입니다. JP모건의 악의적인 리포트 관련해서 저희가 JP모건 본사 앞에서 집회를 했었는데요. 이때 저희가 좀 많이 힘들었던 게 바로 옆에 러시아 대사관이 있었어요. 그래서 러시아 대사관 앞에서는 1인 시위밖에 안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일정 거리 이상이 떨어져야 돼서 집회를 하다가 옮기기도 했었는데 참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JP모건 리포트에 관해서 항의 집회를 하고 난 이후에 이데일리에서 셀트리온 주주들은 왜 JP모건에 분노하나라는 기사가 올라왔었죠. 이 기사가 너무 사실 근거로 아주 공정한 기사였는데 JP모건 2020년에 올해 셀트리온 매도 리포트, 그리고 투자자는 주식 팔라면서 대량 매수 행위 반복, 셀트리온 주주들은 분노하고 18일 JP모건 앞에서 항의 시위, 셀트리온과 주주들에게 사죄 및 진상규명 촉구. 아주 정확한 기사였고요. 우측에 있는 이 기사에서 좌측에 있는 이 사진이 함께 있습니다. 네, 첫 번째로 회계감리 이슈에 대해서는 이런 활동들을 했고, 그리고 저희는 언론에 더 이상 악의적인 기사가 나오지 않은 것만 해도 아주 큰 성과다. 그래서 주가 하락을 저희가 디펜스를 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소송에 대해서는 경향신문 유이공 기자, 그리고 정부에 대해서는 금융감독당국의 내부 정보 유출자는 끝까지 저희가 추적해서 대응하도록 하며 그 대응에 대해서는 주주님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거와 기반하여 저희 언론사에서 뿐만이 아니라 금융권에서도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잘 정리를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회계감리 이슈는 이제 잘 마무리가 되었다. 저희가 회계감리는 종결이 되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다음 2022년 정기 주주총회 얘기를 좀 나눠볼게요. 주주총회 5호 안건과 6호 안건에 대해서 저희 주주연대에서는 주총이 열리기 전부터 공문으로 회사 측에 이 부분은 저희가 요청하는 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5호 안건 사회이사 혹은 사내이사,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연히 임직원들이 합당한 보수를 받아야 더 열심히 일을 하고 회사가 더 성장한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찬성할 수 있지만 지금 주가가 너무 많이 떨어지고 주주님들이 너무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래서 회사의 경영진은 책임 경영자는 책임 경영과 고통 분담의 차원에서 대표이사가 일정 주가까지는 최저임금을 수령하며 저희 주가 부양에 힘써달라고 요청 공문을 발송을 했었고요. 거기에 대한 회신도 받았었는데 정확한 확답은 못 받았었어요. 그리고 6호 안건도 마찬가지로 자사주를 활용한 스톡옵션을 제공해달라.
임직원들의 사기 진적도 마찬가지지만 실제로 퀄리티 있는 임직원들을 유지하고 신규 채용을 하려면 스톡옵션이 꼭 필요하다는 것은 저희 주주님들도 잘 압니다. 알지만 신주를 계속 발행한다는 것은 주주 환원 정책에서는 반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최소한 스톡옵션을 발행을 하더라도 자사주를 활용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던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공문에서는 실제로 이제 확답은 안 왔었어요. 그래서 주총장에서 제일 좌측에 있는 사진이죠. 주주연대 대표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차례 이제 다시 한번 요청을 드립니다. 그리고는 주총 5호 안건 관련해서는 책임 경영과 고통 분담의 차원에서 대표이사 일정 주가까지는 최저임금을 수령하고 그리고 일정 이상 주가가 올라간다라면은 소급해서 수령을 하셔라라고 요청을 했고 감사하게도 대표이사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그리를 해주셨어요. 한편으로는 감사하고 한편으로는 마음이 좀 많이 힘듭니다. 그렇지만은 저희 주주님들이 행복해질 수 있고 주가가 올라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겠다라는 그런 노력의 마음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는 감사하게 받아들이고요. 주총 유가 안건에 대해서도 스톡옵션을 제공하되 자사주를 활용하는 스톡옵션을 제공하겠다라고 이제 안건이 통과가 됐어요. 이런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해서 적극 전개를 하고요. 그리고 주주총회가 끝나고 나서 저희 야구로는 기자들이라는 유튜브 사이트인데요. 여기는 기자님들이 운영을 하시는 사이트입니다. 이 사이트하고 이제 주총이 끝나고 나서 주주연대 대표님하고 사무국장님이 약 1시간 반 동안 인터뷰를 합니다. 주총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질의하고 답변하는 시간이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회사와 주주가 한 몸이 되어서 주가 부양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서정진 회장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신 거에 대해서는 그 진정성이 저희도 느껴진다. 이런 이제 인터뷰를 했었고요. 여기에 대해서도 야구론 기자들에서 잘 이렇게 보도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까지는 주주연대에서 해왔던 활동에 대해서 주주님들께 보고를 드렸더라면 지금부터는 앞으로 저희 주주연대 활동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직까지도 주가는 많이 힘들고요. 저도 많이 힘들고 저희 주주님들도 많이 힘드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가가 부양돼서 전고점이 넘어가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할 것이고요. 앞으로는 이런 활동들을 할 계획이며 전략과 전술에서 저희가 전략을 수립해서 지금 나가는 거죠. 그러다가 이벤트가 발생하든 인터럽트가 들어오든 새로운 이슈가 발생할 때는 또 그때 대응을 바로바로 빠르게 저희가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략에 대해서 좀 같이 살펴볼게요. 주주연대 활동은 향후에는 합병과 외부 투자 환경 개선 이 두 가지 꼭지를 크게 그려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합병에 대해서는 주주연대가 합병에 대해서 어떤 활동을 할 것인지는 저희 주가고 플랫폼, 주주연대 플랫폼이죠. 주가고 사이트에서 조만간 저희 주주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투표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투표는 주가고 회원을 가입하신 저희 주주님들을 대상으로 주주연대 회원님들이니까요. 주주연대 활동에 대해서 투표를 진행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진행을 할 거고요. 그래서 그 결과가 만약에 합병에 대해서 찬성이나 반대 이런 설문을 진행을 해서 일정 모수 5%가 됐든 10%가 됐든 이만큼 모아서 회사에다가 주주님들의 의견을 전달을 하자. 최소 5%, 10%이 주주님들은 합병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의견들을 전달을 하자라고 하신다라면 이 부분도 진행을 할 계획이고요. 합병 임시주총도 마찬가지로 지원을 할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단순히 무조건 합병을 찬성한다, 반대한다가 아니에요. 주주연대는 주주가치 제고, 주주 환원 정책, 그리고 주주님들에게 이익이 되는 합병에 찬성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주주님들과 끊임없이 소통해서 가장 좋은 방안들을 찾아갈 것이고요. 그리고 주주님들이 이익에 도움이 되는 합병이라면은 합병 임시주총도 저희가 지원을 할 것이고요. 합병안 통과 제반 활동도 저희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전자투표 참여 방법도 계속해서 안내를 할 것이고요. 합병 찬성 의결권도 저희가 위임을 최대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주주연대 집행부 위원님 중에 전광판 광고 등을 협찬을 해주셨어요. 무료로 이제 일정 기간 동안 광고할 수 있는
협찬을 해주셨는데 그 협찬을 이 합병 안에다가 저희가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주주님들께 합병에 대해서 알리고요. 합병이 저희 주주님들께 어떤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다 라고 예상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저희가 공부하고 회사하고 이제 관계를 조율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주주님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외부 투자 환경 개선입니다. 외부 투자 환경 개선에서는 이번 주 초였죠. 한국투자자연합회에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앞에서 여기에 대해서 성명서를 낭독을 하고 그리고 요청서를 인수위원회에 전달하는 데에 저희 주주연대가 투자자연합회는 모든 1,400만 투자자들을 위해서 활동하는 단체고 그 안에는 셀트리온도 있기 때문에 셀트리온 주주연대가 적극 지원을 했었고요. 다행히 감사하게도 그 인수위원회 경제 제1분과에 잘 전달되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투자자연합회뿐만 아니라 이런 저희 주주들을 보호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주주연대에서는 적극 지원하고 그 활동에 대해서는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대차 해지 운동을 전개해서 공매도 대차풀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매도 대차풀이 최소화된다는 것은 당연히 주가 부양에 도움이 되고요. 주가 부양이 될 것이라고 기대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대차 해지 운동도 전개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해외 투자자를 대상으로 홍보 활동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저희 주주연대에 유튜브가 있는데 이 유튜브에 지금 이제 방송을 하고 있죠. 감사하게 저희 주주님들이 빠른 시간 내에 많이 가입을 해주셔서 한 7,000분 정도가 구독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조금만 더 이제 유튜브 구독자가 늘어난다면은 충분히 파급력 있는 유튜버가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그렇다면은 여기에 셀트리온 홍보 영상을 영어 버전으로 저희가 제작을 해서 전 세계에 있는 금융 투자자 혹은 바이오 섹터 투자자들에게 이 영상들을 끊임없이 배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외 협업 유튜브 발굴인데요. 지금 국내의 셀트리온 전문 유튜버 중에 주천의 주식시황, 그리고 피치 인베스트먼트 TV, 그리고 위키 역사, 마지막으로 셀트 자연인 TV 이 네 개의 유튜브 채널이 주주연대 협력 유튜브로 들어와 있습니다. 이 협력 유튜브로 저희와 협력을 잘 하고 있고 같이 릴레이션을 가지고 주가 부양, 주주가치 제고 활동에 같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듯이 해외에도 바이오 전문이나 투자 전문 유튜버들이 있다라면은 끊임없이 발굴해서 그들과 릴레이션을 계속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주연대의 이제까지 활동과 향후의 계획에 대해서 주주님들께 알려드렸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상을 지금까지 또 봐오셨겠지만 향후에는 주주연대 공식 플랫폼이죠. 주가고에서 저희가 설문 투표도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전 주주님을 대상으로 설문도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투표해서 나왔던 결과 주주연대 활동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주가고 사이트를 통해서 주주님들께 계속해서 알려드릴 테니 주가고 사이트에 오셔서 저희 주주연대 활동과 정보도 많이 가져가시고 활동도 많이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사실은 이런 사이트 플랫폼이 있다고 하더라도 주주님들의 참여가 없다라면은 그 사이트는 죽어버리는 사이트가 되겠죠. 네, 이 주주연대 사이트 주가고에 대해서는 조만간 제가 빠른 시일 내에 영상을 한번 제작해서 다시 한번 알려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고요. 오늘 주주연대 활동에 대해서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주님들 편안한 밤 되시고요. 감사합니다.